강준만의 한국 현대사 산책 1970년대 편 3권. 2권에서 75년까지의 주요 사건들을 살펴보았는데 3권에서는 76년부터 박정희가 죽고 신군부가 정권을 탈취하는 12.12까지의 기간을 다루고 있다. 76년에는 어떤 사건들이 있었는지 간략하게 살펴보자. 1976년 5월 25일은 신민당의 전당대회가 있었다. 이 전당대회는 우리 야당사에서 가장 추악한 작품이라는 평가를 받는 전당대회였다. 그 이유는 1975년 5월 21일에 김영삼과 박정희의 회담 이후 박정희를 비판하지 않고 호의적인 태도를 보인 김영삼 때문이다. 김영삼은 이 김박 회담 이후 박정희를 비판하던 김옥선 의원을 탈당시키기까지 한 모습을 보여주어 비주류 신민당 세력은 당헌을 고쳐 집단체제로 가려고 했다. 단일 지도체제를 고수하는 김영삼의 주류 의원들과 충돌이 생기고 폭력사태가 발생한다. 우여곡절 끝에 1976년 9월 15일에 다시 전당대회가 열리고 이 전당대회에서 김영삼이 탈락하고 이철승이 대표 최고위원이 되었다. 이철승은 중도통합을 주장하며 박정권과 타협하는 야당을 추구했다. 반상회와 상호감시체제 1976년 4월 30일 내무부는 매월 말일을 반상회의 날로 지정해 이를 전국에 지시했다. 5월 31일에 전국적으로 첫 반상회가 열리게 되었다. 반상회는 매월 25일로 지정되어 열리고 불참자는 괴롭히고 경과 보고까지 올리게 되어 있었다. 반상회의 내용은 반공교육, 국정홍보, 국민의 행동지침 등이 주류였다. 특히 간첩과 같은 수상한 사람 신고 요령, 유언비어 신고 의무화, 불순한 언동 금지 등을 강조했다. 박정권은 국가안보와 정권안보를 위해 상호 불신 풍조를 독려했다. 박정희는 정상적인 인간관계를 파괴해버렸다. 박정희는 사람들 사이의 말과 교류의 길을 막아버렸다. 혹시 간첩 아닌지, 혹시 유언비어를 퍼뜨리는 불순분자가 아닌지 끊임없이 감시하고 신고하도록 몰아갔다. 반상회는 만인에 의한 만인의 감시 체제였다. 유신치하에선 실제로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났다. 별 생각 없이 말 한마디 툭 잘못 내뱉었다가 신세 망친 사람들이 수없이 많았다. 주민등록법도 감시체제의 중요한 몫을 담당했다. 주민등록법은 1962년 5월 10일에 만들어졌지만 1975년 7월 23일에 제3차 개정 때에는 주민등록증 발급 대상자의 연령을 17세로 낮추고 경찰에 요구 시 제시해야 하도록 명시했다. 코리아 게이트 1976년 10월 24일 미국의 워싱턴 포스트지는 한국 정부의 기관 요원인 박동선 씨가 1970년대 연간 50만 내지 100만 달러 상당의 뇌물로 90여 명의 의원과 공직자를 매수했다는 기사를 썼다. 코리아 게이트로 불리는 이 사건의 핵심 내용은 박정희가 박동선이라는 로비스트를 통해 주한미군 철수 등과 같은 한미 간 현안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미국 의원들을 상대로 돈뭉치를 뿌렸다는 것이다. 대미 로비를 주도했던 중앙정보부는 박동선 이외에 김한조라는 재미사업가를 로비스트로 활용했었다. 김한조의 로비는 백악관을, 박동선의 로비는 의회를 공략하는 식으로 분담했다. 미국 언론은 박 정권의 부도덕성을 공격했다. 이런 소식은 국내에서는 보도되지 않았으나 당시 그리스 대사 최명신이 국내 언론도 코리아 게이트 사건을 보도해야 한다고 주장하자 이를 받아들여 한국에서도 이 사건을 보도하게 되었다. 1977년 1월 20일 인권 대통령을 표방한 지미 카터 대통령의 취임 이후 코리아 게이트 파문은 더욱 확대되었다. 미국에서는 프레이저 위원회가 청문회를 열었는데 이 청문회에서 핵심은 김형욱과 김상근의 증언이었다. 박정희의 미국 로비스트 김한조와 박동선의 로비 활동과 비자금 문제에 대한 증언이었다. 김한조는 미국에서 벌금을 갚을 길이 없어 가족과 이별하고 흑석동 셋집에 사는 운명으로 전락한다. 그가 한국에 방문했을 때 강제 추방을 당하는 수모를 겪기도 한다. 자신을 위해 일했던 미국의 로비스트를 박정희는 외면하는 인간성을 보여준다.
대학가요제 1977년 9월 3일 토요일 밤 정동 MBC의 문화체육관에서 대학가요제가 열렸다. 그 이전까지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이 없었던 만큼 엄청난 반응이 쏟아졌다. 반응이 좋아 대학가요제는 계속 열리게 되었고 대중문화 전반에 적잖은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에 자극을 받은 타 방송사에서도 비슷한 가요제를 열게 되었는데 TBC에서는 해변가요제가 생기고 MBC 라디오는 강변가요제를 열었다. 가요계의 대마초 사건 이후로 공백기가 생기고 그 자리에 팝음악이 자리를 차지하던 시기에 대학가요제가 그 자리를 메웠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100억 달러 수출 달성. 박정희는 100억 달러 수출 목표의 달성을 1980년으로 정하고 밀어붙였다. 이 목표는 조기 달성되어 1977년에 100억 달러 수출 목표를 달성했다. 1978년 한평 고구마와 영양감자. 개신교가 주로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한 인권운동을 펼쳤다면 카톨릭은 농민들을 대상으로 한 인권운동에 주력했다. 농민운동은 1972년 농민선교를 목적으로 하며 농민이 권익을 옹호하는 카톨릭 농민회가 만들어지면서 활성화되었다. 1976년에는 목사 강원용이 이끄는 크리스찬 아카데미의 농민 교육 과정이 만들어지면서 농민운동 활동가들이 길러졌다. 이런 운동 역량이 집결되어 나타난 것이 바로 1976년 11월부터 1978년 5월까지 3년에 걸쳐 전개된 한평 고구마 피해보상 투쟁이었다. 농협이 대량 구매를 약속해서 농민들은 그 가격에 팔려고 다른 곳에 판매하지 않고 기다렸는데 농협이 약속을 어기면서 고구마가 썩어가고 있는 상황에 몰리게 되고 이로 인해 농민들이 막대한 손해를 보게 된 사건이었다. 한평군 카톨릭 농민회는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농협을 상대로 보상을 요구하는 투쟁을 벌였다. 민주 인사들이 투쟁에 동참한 결과 마침내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농업정책과 새마을운동의 허구성. 한평 고구마 및 영양감자 사건은 박정권의 농업정책과 새마을운동의 허구성을 폭로한 사건이었다. 그간 박정권은 농촌이 도시보다 잘 살게 되었다는 공세를 해왔다. 잘못된 소득 계산 방식으로 나온 데이터를 기반으로 농촌이 잘 살게 되었다고 자화자찬을 늘어놓은 것이다. 당시 이런 대외적 발표는 실제와 달라 언론이 농업 관련 심층 보도를 하기만 하면 박정권은 무조건 탄압을 가해 농업에 대해 절대 쓰지 못하도록 했다. 1978년 새마을 사업 실태 조사를 나갔던 충남대 교수 박진도의 말에 따르면 새마을 운동은 농민들의 잘 살아보겠다는 의지를 자극하여 농촌의 외형적인 모습을 새롭게 바꾸어 놓았으나 그것이 소득 증대에는 기여하지 못하고 거치장에 주력하여 과중한 농민 부담과 소비 조장으로 농가 경제를 더욱 압박하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했다. 강제 부역에 지친 농민들은 새마을에 세자만 들어도 고개를 가로젓는다고 했다. 똥물을 뒤집어 쓴 동일방직 여성 노동자들. 인천에 동일방직이라는 회사가 있었다. 전체 1300명의 노동자 중 1000명 이상이 여성 노동자였는데 이들은 최소한의 인권을 지키는 수준의 노조 활동을 전개했다. 1972년 여자 지부장을 선출해 민주노조의 모습으로 성장했다. 그런데 회사 측은 1975년부터 남자 대의원들을 동원하여 어용노조화를 시도했다. 1978년 2월 21일 노조 대의원 선거가 있던 날 투표를 하러 투표장에 들어가는 여성 노동자들에게 회사에서 매수된 노동자 4명이 분뇨를 뿌리고 옷 속에 분뇨를 넣고 반항하는 여성 노동자는 제압하여 강제로 입에 분뇨를 집어넣었다. 이 모든 상황은 중앙정보부와 경찰들이 보고를 받고 있었다. 여성에게 노조 위원장을 빼앗기지 않으려는 남자들의 이해관계와 사측의 이해관계 그리고 정부의 이해관계가 맞아서 이런 계획을 꾸민 것이다. 이런 테러를 당한 여성 노동자들은 그들이 당한 것들을 알리려고 노력했다. 그러고 4월 1일자로 120명이 무더기 해고를 당한다. 그리고 그들의 이름은 블랙리스트로 작성되어 재취업을 불가능하게 만들어버렸다. 이런 악랄한 짓을 꾸민 것은 중앙정보부였다.
중앙정보부의 고문으로 사망한 최종길 교수의 동생이자 당시 중앙정보부 직원이었던 최종선은 이 모든 것이 중앙정보부가 한 것이라고 했다. 동일방직 여성 노동자들에 대한 박 정권의 만행에 대해 언론은 한 줄의 보도도 하지 않고 침묵을 지켰다. 동일방직 여성 노동자들은 기독교 방송의 기자에게 방송국장과의 면담을 요청하자 기독교 방송국 기자들은 그녀들에게 배우지 못한 것들이 여기가 어디라고 생각하냐, 공순이들이라며 인격모독적인 발언으로 그녀들을 쫓아냈다. 기독교 방송의 기자들마저 저런 언행으로 대하던 무서운 시대였다.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 동일방직 사건 대책위원회 실무자 중에 조세희라는 소설가가 있었다. 그는 1975년부터 1978년까지 다양한 잡지에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이라는 소설을 연재했고 1978년 6월 10일에 소설집으로 출판되었다. 이 소설은 70년대의 거대한 사회적 변동 가운데서 가난한 사람들이 얼마나 고난에 찬 삶을 지속해야 했던가를 말하고 그들의 이상과 존엄성이 어떻게 부당하게 훼손되어 갔는가를 탁월하게 증언한다. 조세희는 악이 내놓고 선을 가장하는 것을 참을 수 없었다고 했다. 악이 자선이 되고 희망이 되고 진실이 되고 또 정의가 되는 시대를 고발했다. 박정희의 마지막 취임. 1978년 7월 6일 9대 대통령 선거가 있었다. 통일주체국민회의가 장충 체육관에 모여서 9대 대통령으로 박정희를 뽑았다. 후보는 단 한 명이고 99%의 찬성으로 이는 공산주의의 선거와 같았다. 이 선거 후 인권운동협의회는 관제 교과서인 중학교 교과서를 인용하여 이 선거를 비웃는 유인물을 만들어서 뿌렸다. 9대 대통령으로 취임한 박정희를 축하하러 온 외국 사절은 전 일본 수상 기시 노부스케가 데리고 온 12명뿐이었다. 1979년 5월 30일 신민당 전당대회에서는 김대중의 지원을 받은 김영삼이 이철승을 누르고 총재로 복귀하게 된다. 전당대회 전날 중국집 아서원에서 열린 대의원 단합대회에 김대중이 참석하여 자신을 지지하는 사람들에게 김영삼을 지지해 줄 것을 호소하여 김영삼이 총재로 선출될 수 있었다. 예무역 노조 사건의 엄청난 파장. 1966년에 설립된 가발공장 예무역은 사장인 장영호의 이름에서 따왔는데 미국 시민권자인 장영호는 직원 4천여 명의 월급도 제대로 주지 않고 미국으로 돈을 빼돌리고 회사를 폐업 처리하게 되면서 문제가 발생한다. 이들이 농성 장소를 신민당사 4층으로 옮기고 농성을 이어가는데 8월 11일 새벽 2시에 경찰이 농성 진압 작전을 수행한다. 이른바 백한 작전으로 불린 이 진압 작전으로 당시 여성 노동자뿐만 아니라 국회의원과 기자들도 폭행을 당하게 된다. 국회의원과 언론사 직원까지 무차별 폭행을 당한 사건에 대해 언론은 궤변을 늘어놓는다. 노조의 배후에는 도시산업단체라는 자경단체가 있다는 것이다. 당시 박 정권과 언론사들은 민주노조를 용공세력으로 보고 있었다. 심지어 자기들 기자가 폭행을 당한 사건임에도 중앙일보에서는 노조의 배후에 좌경단체가 있다고 보도했고 모든 언론이 비슷한 논조를 폈다. KBS와 MBC 등의 방송사도 동일했다. 박정희의 지시로 예무역의 여성 노동자들은 강제로 귀향하게 되었고 그녀들은 고향으로 돌아가서도 발갱이란 취급을 받으며 살아야 했다. 예무역 노조와 신민당 의원들에 대한 폭행에 대하여 신민당 의원들이 농성을 하던 8월 13일 박정희는 김영삼의 총재 자격이 무효라는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다. 이에 김영삼은 박정희에게 돌직구를 날린다. 불법, 무법 정권의 박정희 씨의 하야를 강력하게 요구한다는 발언이었다. 공화당과 유정회는 김영삼의 의원직 박탈의 제명 결의안을 변칙적으로 통과시켰고 그렇게 야당 총재는 의원직을 강탈당한다. 이에 반발하는 신민당 소속 66명 전원이 국회의원직 사퇴서를 제출하고 통일당 의원 3명도 이에 동참한다. 김영삼 제명 사건이 일어나자 10월 16일 부산에서 5만여 명이 모여 시위를 벌인다. 시위는 다음 날까지 계속되고 17개 공공기관 건물이 습격당해 파손을 입는다.
0시를 기해 부산 일원의 비상계엄이 선포되고 마산에서도 시위가 발생한다. 10월 20일에 마산, 창원의 위수령이 발동되었다. 부산에 내려가 상황을 본 김재규는 사태가 심상치 않음을 보고하자 경호실장 차지철은 캄보디아처럼 300만 명을 죽이고 시위를 무력으로 잠재우자는 제안을 한다. 부마민주항쟁이 일어난 지 열흘 후인 10월 26일 궁정동 중앙정보부 안가에서 여가수 1명과 여배우 1명을 초대해놓고 술자리를 벌이던 박정희와 차지철을 김재규가 총으로 살해하면서 26이 일어난다. 1979년 12월 6일에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최규하가 제10대 대통령으로 선출되고 신현학을 국무총리로 하는 과도 정부가 출범한다. 그런데 문제는 정승화 육군참모총장이 하나회를 해체하려고 준비 중인 사실이 새어나간 것이다. 하나회 멤버들은 살길을 모색하다 쿠데타를 일으키게 된다. 하나회를 중심으로 육사 11기와 육사 17기가 일으킨 12.12 쿠데타로 민주화의 열망은 다시 모진 탄압을 받게 된다. 세 권에서는 75년부터 박정희가 사망하고 신군부가 출연하는 79년까지의 다양한 이야기들을 들려준다.